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KT 구조조정과 노동자 자살 긴급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간단하게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소 이음 한희님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공공운수노조 수석 부위원장 고기석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KT 세노조 김미영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렵게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데요. 지난 1월 유명을 달리하신 고 정병수님 유가족분 참석하셨습니다. 장인분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천지선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기자간담회는 작년 구조조정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KT 직원들의 자살 문제화, 그것뿐만이 아니라 KT 노동자들이 업무 변환이라든지 구조조정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하는 그 결과를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2010년대 초반에 KT가 죽음의 기업이라고 불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게는 한 해에 근 8명 이상 자살하신 애도 있었어요. 그런 만큼 KT에서 많은 노동자분들이 돌연사하거나 심장마비, 우울증이나 이런 병들로 인해서 자살하신다든지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구조조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그리고 강압적인 노무관리, 그 다음에 폭력적인 기업 문화가 그 배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시민사회의 많은 노력으로 KT에서 한동안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작년 구조조정 이후 다시 또 이런 일들이, 이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현장에서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넘게 현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던 노동자들이 영업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교육 한두 달 이후에 상품 판매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은 한희님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KT 노동자들의 건강 실태뿐만 아니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희생되신 유가족분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는 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수노조 고기석 수석 부위원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조 수석 부위원장 고기석입니다. 혹시 KT 조합원들 몇 분이라고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뒤에 계십니다. 여기 김명지 부장님이 이 구조조정 관련해서 그때부터 KT가 작년에 구조조정을 발표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지부장님은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이게 노조가 이렇게 자주 얼굴 본다는 건 결코 실은 좋은 일이 아닌데, 좋은 일로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자주 뵙습니다. 이유는 아마 KT가 작년에 구조조정 이후에 우리 동지들을 회사에 있었던 말 그대로 어떤 업무적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지들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언제까지는 또 같이 한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KT가 최근에 실태조사서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자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또 이후에 어떤 우리의 대책이 있는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용구 의원님과 이은기 의원님이 함께 하기로 하셨는데 개인 일정상 참석은 아직 불투명하시고요. 참석하시면 그때 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KT 구조조정과 노동자 자살 긴급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정책연구소 이음 한일임 이사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KT가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건 사실은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리해고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노사 합의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동의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그래서 노동조합을 오형화시키는데 90년대 중반 이후 회사에서 끊임없이 작업을 한 거고요. 그 결과 지금은 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오용노조가 돼버렸는데, 그 사실 노동조합이 합의를 하면서 회사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거고요. 구조조정에 대한. 그리고 회사는 그 면죄부를 가지고 직원들을 괴롭혀서 내쫓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괴롭힘의 유형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원거리 발령이라든지 직무 변경을 이용했는데, KT가 전국 사업장이다 보니까 보낼 때는 많아요. 예전에 울릉도까지 여직원을 보내서 풀베개도 시켰습니다. 그런 정도로 괴롭혔던 역사가 있는 거고, 그리고 KT에는 원래 영업 업무가 없었어요. 공사에서 전화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였기 때문에 영업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쟁 체제가 도입되고 하면서 영업의 필요성들이 생겼는데 해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직원들, 기술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구조조정이나 있을 때 안 나가면 괴롭히는 수단으로 영업 업무로 발령을 냈습니다. 직무전환을 그렇게 악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회사보다 그게 더 심할 거예요. 그 영업 업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직원들의 두려움이 그래서 훨씬 더 큰 거예요. 옛날부터 괴롭히려고 그쪽으로 보냈던 역사들이 30년 동안 켜켜이 쌓여왔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겁니다. 일본 회사하고는 좀 다른 역사적 그런 경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젊은 직원들 이 상태로 그 10년, 20년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해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신 그 세 분 4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이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지금 불면증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고, 그 구조조정 이후 공황장애가 와서 산재 준비하는 직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주는 충격만큼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흔치 않게 사실은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그 KT 현장에서 토탈영업 TF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김미영 KT 새노조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KT 새노조 위원장 김미영입니다. KT는 구조조정의 역사다라고 수차례 저희가 얘기 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 작년에 있던 구조조정이 실패할 구조조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멈춰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새노조에서 단식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었었는데요. 저 뒤에 보시면은 그래서 작년에 11월 28일 구조조정 이후에 저희가 이윤기 의원실하고 토론회 했던 자료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KT가 구조조정을 어떻게 했고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사람들이 엄청 나가게 됐고 어떻게 폭력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자님들이 그런 화일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요, 저희 뒤에 계신 저희 홍보국장님한테 달라고 하시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경과를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작년 2024년 10월에 5,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신설법인이 만들어졌습니다. 네코어하고 P&M으로. 그랬는데 5,800명이 대상이었는데 회사는 아마 다 나가겠지 거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자회사로 1,723명이 나갔고 희망퇴직으로 2,800명, 그래서 총 4,523명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상자 5,800명이 아니고 안 나가니까 대상을 확대해서 나가서 이 인원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4%의 KT의 인력 감축이 있었고, 대상자 5,800명 중에서 나가지 않고 나 KT에서 남아서 KT 끝까지 다닐 거야 해서 남은 2,500명이 토탈 영업 TF라는 곳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KT에서 거의 20% 가까이 되는 이 TF,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이 한 곳으로 발령을 내놓고 영업을 시켰는데, 사실은 상식적인 조직이라고 하면은 필요한 곳에, 결연이 발생한 필요한 곳에 사람을 발령 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다 때려받고, 여기에 토탈 영업에 발령받은 사람들은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거를 무슨 어떤 언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딱 갇혀져 있게 한 곳에 모아놓고, 이게 창살 없는 감옥이죠. 그래 놓고는 아까 조사 결과에도 나왔지만은 차별하고, 그리고 영업을 전혀 모르던 평생 기술만 했던 사람들을 영업에다가 넣어놓고 교육 잠깐 시키고,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막 줄 세웁니다. 너 몇 프로야? 너 얼마 해야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니까 불멸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안창용 부사장하고 최시한 대표는 자괴감 들게 했고 스트레스 받게 해가지고, 아주 너희들이 남게 된다면은 아주 모멸감 느끼게 해서 스트레스 받게 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지 않으면 원거리 발령 낼 거야 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는 그 영업이라고 하면은 격전지, 사람이 많은 곳에다가 모아놓고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공백지, 사람 없는 곳, 공백지 영업을 시키겠다 해서 실제로 영업에 먼 곳으로 발령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백령도 이런 데는 이제 없애는데 몇 군데 있었고, 조금 사이트를 늘려서 집 가까이 오게 했지만 아직도 원거리 발령은 진행 중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배신당했다 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평생을 바쳐서, 내가 평생을 바친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는데 버림받았다, 이런 정신적인 충격이 많았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도 구조조정은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 얘기 드렸듯이 2010년도에 죽음의 KT라는 오명을 썼을 때와 지금은 10여 년이 흘렀고,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고, KT는 재계 12위, 올해만 해도 매출이 28조랍니다. 28조를 낼 거랍니다. 그런데 이게 절실한 겁니까? 노동자들이 이렇게 죽여가면서까지 해야 절실한 겁니까? 저희가 올해 주목하는 거는, 올해 3분의 노동자들이 자살을 하셨는데요. 1월에 이 3분이 다들 40, 30, 39살, 41살, 43살 젊은 청년들이에요. 젊은 청년들에게, 젊은 KT 노동자들에게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내부 분위기, 이런 게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가해자가 직장 상사라는 거, 그리고 고객이 아니라 직장 상사라는 거, 이런 것들은 기업 문화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지요. 아까도 우리 사회자가 얘기 드렸듯이 KT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구조조정의 역사다.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면 노사 합의를 해야 되고, 노사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어용화시켜야 되고, 현장에 있는 민주활동가들은 밟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쟤네들 민주노조 하는 사람들 이 말 들으면은 이렇게 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희망을 잃게 되고 하는 이 과정이 기업 문화로, 기업 문화로 안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젊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KT는 이런 올해 기업 문화를 없애는 1월, 5월, 하는 이런 기업 문화를 5월, 변화시키는 6월 1일 노력들을 올해 즉각적으로 해야 상반기에만 세 분.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작년 10월. 올해 10월. 올 3월에 주총이 예. 있었습니다. 주총에서 제가 김영섭 대표한테 물었어요. 발표는 끝났고 올 저희 1월에 위원장 자살한 노동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있으니까 아시냐? 오시면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개인의 곧 선택이었다. 끝나니까 오시면 바로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답변했습니다. 같아요. 지금 오시면 이거 더 무슨 좋겠는데. 소리냐? 유서가 있다. 그리고 그 유서에 어떻게 써져 있는지 아냐?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다. 안창용 부사장님까지 나서서 했던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몰랐다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회피하고 이용기관 조금 이따 내려오니까 그때까지 하고 있어. 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서 정말 김영섭 대표가 KT 수장으로서 너무 무책임하고 깜냥이 아니구나. 그리고 KT 대한민국이 앞으로 AI 100조 투자를 해서 IT IT 강국으로 나아가는데 여보세요? 그럴 자격이 있는 건가? 그리고 그런 예,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인사만 하고 가셔야죠. KT를 만들어낼 수 예. 있을 것인가라는 이게 많이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고요. 제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1월 달에 자살하셨던 고 정병수님의 유서를 저희가 공개한 적은 있는데 한 번도 읽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자님들한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다.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무슨 잘못을 했길래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고시에 합격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다. 그 결과 출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누가 내가 바친 청춘을 책임져 줄 것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육 받으면서 자괴감이 든다. 회사의 방향이 그렇다고 회사를 위해서 일해온 열심히 살아온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 내가 언제 이런 반항에 내가 이런 취급을 난 한 번도 내 삶에 터전에서 소홀히 한 적이 없다. 이런 결정을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몰려야 했던 난 인정할 수가 없다. 내 삶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젠 KT에서 이런 죽음의 행렬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KT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살맛나는 신명나는 일터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젠 선진국 아닙니까? KT 먹고 살만해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회사, 이런 KT조차도 노동자들이 이런 선택을 하고 내몰라라 하는 기업을 방관한다면 대한민국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자본가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은 그렇게 만들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서라도 지금이라도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바꾸고 노동자들을 귀히 여기고 비용으로 돈만으로 볼 게 아니라 기업과 서로 상생하고 성장하는 기업 문화로 바꿔나가는 때에 저희 KT도 대한민국 노동자들도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성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새노조에서는 세 가지 요구합니다. 하나는 노사, 일노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새노조하고도 노사 그리고 시민사회가 합동 실태조사를 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에 대해서 치유하고 반성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하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리바이 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윤기 의원님께서 작년 국감에서 너희들 이렇게 구조조정에 문제가 많은데 김영섭 대표한테 문제가 많은 데를 김영섭 대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산 증인이 지금 이윤기 의원님 와 계신데요. 이거 이제는 바꿔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 김영섭 대표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벌써 3명의 젊은 친구들이 자살하신 거 이제는 현장에서 돌아가시지 않도록 멈춰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노사 시민사회 합동 실태조사 이런 위원회 시민사회단체가 만들어져야 되고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지금 토탈 TF는 폐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AI 이재명 정부에서 AI 100조 투자를 해서 IT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 KT에 쫓겨난 노동자들 그리고 현재 기술 영업으로 발령나서 있는 그 노동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소싱 같은 것들을 지금 네코어로 자회사 조직 개편되어 있는 걸 인소싱 같은 것들도 한번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옆에 고 정병수 고인의 장인 어른께서 와 계시는데요. 회사는 내 몰라라, 나 모르는 일이야, 개인적인 죽음이야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책임지는 자세로 산재에 협조해야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바쁘신데도 그 이윤기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늦게 와갖고 다른 일이 있었어갖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이거 조사 결과 봤는데 많이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국감 지적하고 KT 계속 관심을 갖다가 비상기업 터지고 뭐 일이 많아갖고 사실 제가 좀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3분이나 돌아가셨던데 제가 너무 좀 죄송한 것 같아요. 계속 좀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국정감사도 또 얼마 안 남고 그리고 그때 그 KT 회장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이렇게 와서 했는데 제가 지금 오늘 좀 늦게 와서 자세한 말씀을 못 들어갖고 그런 걸 좀 정리해갖고 다시 회장이나 KT 쪽에 원래 국회에서 와서 했던 약속이라든가 원래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얘기했던 게 몇 가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도 좀 점검을 하고 근데 제가 지금 꼼꼼히 챙겨갖고 근데 그 과정에서 몇 분이 좀 돌아가셨다 그래서 제가 뭐 너무 좀 마음도 무겁고 죄송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좀 잘 소통하고 챙겼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와갖고 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갖고 일단 제가 좀 잘 좀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저희 이윤기 의원님께서 많이 챙겨주셔갖고 저희는 되게 힘이 돼요. 근데 제가 한 6개월 동안 일이 많아갖고 압니다. 전혀 소통을 못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바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어서 올 1월 그 의명을 달리하신 고 정병수님 유가족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선생님께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대표에게 수석 의무를 진행하실 의사가 있으실지
검토해보고 필요하면 뭐 증인 출석 당연히 요구해야죠. 네. 요구하고 지난번에 이제 처음에는 구조조정 안 한다 그랬다가 구조조정을 시작을 해서 제가 국회에서 질의를 했더니 뭐 AI 그렇죠? 예, 예. AICT로 예. 가야 되는 그런 쪽에 인력 배치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결과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 KT 노동자들이 지금 힘들어하면서 목숨까지 끊고 그러시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국정감사도 그렇고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내용을 파악해서 나름대로 저는 뭐 이쪽에 관심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열악한 노동자 특히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유가 자기를 대변하기 힘든 분들을 대변하기 위한 것도 가장 큰 이유예요. 국회의원 된 이유 중에. 그래서 관심을 갖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처음에 그 KT 구조조정도 그렇고 현대차가 일대주주로 들어오면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일대주주로서 관여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좀 점검을 좀 해갖고 나름대로 제가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